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신문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성남 구도심이 크게 폭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성남 구도심에 관한 이야기는 2주 전에 한 3% 정도 올렸어요. 성남 수정구 구도심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영끌족 무덤이 되었다. 상당히 큰 낙폭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크게 더 낙폭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특집 기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남 구도심의 아파트의 시세 동향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파악을 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에 폭락하는 패턴을 조금 읽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걸 적용을 해서 성남이 더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일정하게 다른 서울의 시세에 비해서 뭐 똑같은 평균치로 떨어지는 건지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실제로. 자,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언급이 됐던 아파트가 바로 이제 신흥동 상승역 포레스티아이죠. 자, 이 아파트는 여기 역세권이잖아요. 그런 입지라 주목을 받았던 아파트고 그 바로 앞에도 재개발 예정 분양할 예정 구역이 있고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뭐 입지는 괜찮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던 아파트예요. 물론 이제 상권은 좀 별로죠. 상권도 별로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고바인 거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고바이다. 그러나 역세권이다. 자, 보시죠. 이게 32평 기준으로 보시죠. 32평이 서울의 역세권의 아파트처럼 똑같이 뭐 한 15억 또는 13억 뭐 버블이 많이 낀 데는 한 17억까지 갔었죠. 여기도 한 5,500만 원 빠지는 14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에 빠진 게 9억 6천 정도 빠졌어요. 2020년도 입주 아파트니까 입주 물량이 지금 나올 때가 됐죠. 거의 뭐 지금 한 3년 차가 됐죠. 2020년도 7월에 입주했으니까. 자, 보시면 이제 9억 7,500, 9억 6천 그 전에 10월 달에 10억 3,500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파트는 이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세가 아니면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에 내놓거나 11억에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자꾸 이런 거래들이 많을수록 거래가 안 되는 이제 가격의 어떤 바닥 가격의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보면 지금 현재 얼마 빠졌냐면은 거의 한 5억 6천 정도 빠졌다고 봐야죠. 5억 6천 정도 빠지는 가격이 한 3억에서 4억이니까 서울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 자, 이유는 뭐죠? 간단해요. 자, 제가 이야기했듯이 수도권 외곽, 여기는 수도권 외곽이잖아요. 수도권 외곽의 비교적 핵심지 아파트 성남 구도심, 분당 옆에 성남 구도심이니까 핵심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구도심이니까 핵심지급에 준하는 아파트니까 서울의 도심의 아파트보다 더 폭락의 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그래서 여기는 이런 데는 뭐 5억 6억은 기본이에요. 뭐 이제 보면은 위례도 보면은 16억 3천 찍던 게 10억 5천이니까 뭐 거의 5억 8천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곽은 기본이 5억이다. 기본이 5억인데 거기서 더 폭락을 조금 더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외곽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곽이라는 데는 일단 더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젊으신 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동하는 사람들이. 서울 도심은 이렇게 옛날부터 오래 사시던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긴 젊은 분들이 살다 보니까 그 변동성이 큰 거야.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땡겨서 샀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영골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분양가 자체가 상당히 저렴했다고 보시고 자, 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세 가격을 보시죠. 전세 가격이 한 4억 6천 정도예요. 5억도 안 가죠. 이제 서울에 웬만한 데는 다 5억이거든요. 자, 역시 외곽 가니까 조금 싸죠. 4억 6천 정도. 그러면 현재의 전세가율이 54%예요. 근데 그 도시의 평균적인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평균적인 전세가율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밑에 호갱론의 사이트에 보면 나오는데 자, 여긴 평균적인 전세가율이 67.3%야. 54%야. 아직도 10%가 모자르죠. 그러니까 더 떨어질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은 이게 거래가 안 될 때 그러니까
분위기가 시장이 잠잠할 때, 실수요가 약할 때는 이 전세가율 상남도 87%, 심지어는 뭐 80% 이상, 85%, 80%대 이상에서 전세가율을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아직도 더 많이 빠질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셔야 돼. 전세가율로 바닥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 아파트도 보시죠. 이 아파트도 많이 빠졌거든요. 자, 역세권이고, 비교적 준신축급이고, 자, 보시면 500만 원 빠지는 12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2층 거래 찍은 게 7억 3천. 거의 뭐 한 4억 8천 정도 빠진 것 같죠? 한 4억 8천 정도. 그러니까 역시 한 5억 정도는 빠지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5억 정도 빠지고 있더라. 자, 보시면 여기도 2022년 11월 2년차 아파트고 이편한 세상 그라 매종이에요. 자, 이 지역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영끌족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젊은 영끌족들이. 자, 일단 입지를 보면은 여기서 송파까지 출근하기가 좋죠. 뭐 강남 가기도 뭐 광역버스나 버스로 뭐 별 불편하지 않고 여기서 갈아타면 또 되니까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 가는 그 직주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이 출퇴근하는 학교가 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새 아파트이고. 그러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지역들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고바위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최고점이 자 23평인데 최고점이 9억 6천이에요. 근데 최근에 12월 달에 찍은 게 6억 4천, 한 3억 빠졌죠. 자, 이렇게 소형 평수는 3억 빠지고 있다. 자, 한번 대형 평수를 한번 보시죠. 자, 대형 평수 보니까 12억 7천을 찍었어. 그런데 7억 5천을 찍었어요. 거의 5억 빠졌죠. 5억 2천 정도 빠졌어요. 자,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 자, 급락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도권 외곽이고 젊은 분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전세를 보니까 자, 전세 시세는 아직도 전세가율은 60%도 안 되더라. 이런 지역은 80% 가야 진바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새 아파트죠. 자, 2022년형이고 이것도 이제 매물이 이제부터 나올 타임이죠. 자, 이거는 최고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네요. 자, 10억 정도 찍었어요. 10억 정도 찍고 현재가는 7억 4천, 7억 5천. 자, 이제 한 2억 5천 정도 빠졌죠. 이거는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 2억 5천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자, 이 아파트도 역시 이제 7억 5천 2022년 3월에 10억, 이분은 이제 한 5개월 사이에 한 2억 5천이 이제 손해본 거죠. 10억 천에 사신 분은. 자, 이분, 이제 이 두 가격이 당분간에 바닥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서울의 도심에서도 한 3억에서 5억 정도 빠지고 1차 바닥을 형성하고, 도심 외곽은 뭐 5억에서 한 7억, 8억, 뭐 그렇게까지 빠지잖아요. 유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빠지면서 1차 바닥을 형성하는 거야. 1차 바닥. 여러분, 이제 길게 보셔야 돼. 이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3차 바닥을 가야 진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3차 바닥을 가야 진바닥이 나오는데 그 3차 바닥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재산을 전부 투자해서 집을 비싸게 샀는데 그걸 뭐 이렇게 손해보고 판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결국 손해보고 팔라고 하면 내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뭐 진짜 이자에 못 견디고 내 직장이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와야 금매로 던지는 거예요. 지금 금매로 던지는 것은 뭐 영끌족들이나 아니면 투자로 들어왔는데 너무 갭이 역전세가 나니까 이렇게 던지는 매물들, 급한 매물들이 던지는 거고 1차 하락 때는. 근데 2차 하락, 3차 하락에서는 이제 그 고금리에 못 버티던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던진다고 그런 매물들, 그런 식으로 시장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지역의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에 그 거품이 많이 꼈던 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이제 분당이 뭐 재건축되고 분당만큼 좋아지지 않냐. 자, 그래서 이 지역이 거품이 많이 꼈던 거예요. 그래서 급락이 더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아파트들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상대원동, 상대원 성경 아파트 이거 완전히 고바위잖아요. 정말 뭐 재건축해도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자, 그런데 이게 용적률도 200%야. 뭐 용적률도 한 50%밖에 여유가 없어. 자, 이런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고점에 들어간 거야. 연끌해서 2022년 4월 달에도 2021년도에 6억 4,800을 찍은 거야. 6억대 거래되고 조금 싸다고 또 2022년 4월 달에 5억 9천에 또 들어온 거야. 계속 물리죠. 계속 싸네 하면서 5억 1천까지 찍었잖아요. 자, 5억 1천까지 갔던 게 결국은 4억까지 갔죠. 예를 들어서 6억 가던 게 지금 4억까지 갔잖아요. 자, 이 4억까지 갔을 때는 왜 나왔겠어요? 투자자들이 나오는 거야. 여기 뭐 이성을 찾고 보니까 재건축의 가치가 없는 거야. 왜 재건축의 가치가 없어요?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아파트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받으면 24평을 받는 건데 이거 뭐 한 3억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7억이 넘잖아. 그죠? 4억에 사도 7억이고 6억에 산 사람은 한 10억에 받는 거야. 뭐 이자까지 합치면 4억에 산 사람은 한 8억에 받는 거고 별로 가치가 없다 이거야. 투자 가치가 없다 이거야. 자, 이런데 얼마야 이거 24평이 지금. 자, 현재가가 7억이잖아요. 현재가가 7억이잖아.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지. 그죠? 여기 재건축 바라보고 사는 것보다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매 물건이 나오고 이런 거래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 32평이 9억 6천이잖아요. 새 아파트고 역세권이고. 자, 이것도 역세권이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재건축 기대감은 별로 없는 아파트이고 30년 차야. 자, 8억 천이잖아요. 그죠? 8억 4백이고. 자, 이제 5월 달에 찍고 안 찍었어요. 전세가가 얼마인가 보세요. 38%야. 고평가 됐죠. 이런 아파트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좀 안 나오는 것 뿐인데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굉장히 고평가 됐다는 거지. 그죠? 이거 살 바에는 이거 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 아파트 사지. 자, 이렇게 아직도 고평가된 아파트들이 있더라. 최고가는 10억 5,500 찍고 9억 8천, 10억. 뭐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율이 45%잖아. 근데 이거 예전에 전세가율을 보세요. 이거 84%까지 갔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전세가가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이 지역의 전세가는 올라갈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4억 5천이라는 가격은 그냥 평균적인 전세 가격이야.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평균적인 전세 가격이라는 거야. 뭐 특별히 이 지역의 성남 구도심에다가 더 많은 전세 금액을 주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뭐 고바위고 학군도 안 좋고 뭐 상권도 그렇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 상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남 상권을 이용하거나 위례 신도시 상권을 이용하겠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전세값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다. 그냥 전세 금액이 싸거나 집값이 싸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차선책. 자, 이 아파트도 보시면 자, 아직도 비싸죠. 자, 이런 아파트들이 아직 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성남에 이제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8억 5천이고 전세가 3억이야. 전세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구축이니까 전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29평인데. 자, 이 아파트들도 예를 들어서 고점이 얼마냐면 9억 3천이야. 근데 9억 3천이니까 싸다고 8억 5천에 사고 예를 들어서 전 가격이 8억 5천이니까 8억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8억이 나오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7억 5천이면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자, 그렇게 전 가격 기준으로 사시면 또 물린다는 거야. 자, 이런 아파트 뭐 재건축되는 아파트도 아니고 하니까 옆에 가격과 비교해서 그리고 전세가율과 높아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매수 가격을 정하시고 사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신흥동 한신 아파트. 자, 31평 보시죠. 여기는 거래가 잘 되질 않는 아파트네요. 그죠?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아파트예요. 근데 자, 30평을 기준으로 보시죠. 30평을 기준으로 9억 4천이야. 자, 전세가율은 27%야. 용적률은 228%야. 비싸죠. 그죠? 여기도 9억 6천인데. 그죠? 여기도 32평이 9억 6천인데 여기가 30평이 구축이 4년차 아파트가 9억 4천이야.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뭐 9억, 8억 5천 나와도 싼 게 아니다. 사면 안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도심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